지난 시간에 구조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이제 특히나 이제 눈, 코, 입은 누구나 이제 인물화 그리실 때, 초상화 그리실 때, 인물화 그리실 때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부분이 이제 눈, 코, 입이 될 건데, 우선은 이제 똑같이 그려야 되는 이제 관념보다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제 형태의 구조, 명암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잡아줬던 이 눈의 구조, 코의 어떤 구조, 입술에 대한 구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좀 더 뚜렷한 느낌,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더 구체적인 것을 더 설명하려고 하자면 명암에 대한 자체가 더 많이 응집이 돼야 되거든요.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앞전에 잡아뒀던 그 구조의 명암에 대해서 좀 더 밀착도를 더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되 좀 더 구조는 더 나누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 눈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구조를 이제 쪼개서 이제 나눠서 봤는데, 이제 눈꼬리 있는 부분 쪽에도 형태가 이렇게 각이 좀 꺾입니다. 이미지에서는 잘 느낄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꺾어 주시면 눈의 부분의 구조가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느낌을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형태에서 기울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명암이 이제 들어가 주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과정들을 또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을 한번 눈여겨 보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리실 때 좀 더 적용을 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눈썹 부분의 기울기. 자,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뭐 눈썹의 형태들이 한 올 한 올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억지로 눈썹을 그려갖고 더 이상한 느낌을 주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이것도 이 눈에서 처음에 봤던 큰 어둠의 흐름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봤지만, 이 다음에 또 여기서 살짝 중간에 명암이 느껴져요. 이제 그것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제 판단을 더 해주시면 눈 두덩이의 구체적인 형태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만들거든요. 아직은 눈동자라든지 뭐 눈의 형태들은 아직은 잡기에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해놓으시면 나중에 눈, 코, 입 제대로 제 잡아봐 보시면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제 말소리가 조금은 어눌하실 거예요.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작업을 하려면 또 뭔가 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지쳐있는 시간입니다. 자, 눈썹 부분 위에 또 우리가 이제 그 눈 미관 있는 쪽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골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실은 이제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두골이라는 이 부분에 사실은 형태 구조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명암이 살짝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골격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자, 눈썹 있는 부분들은 항상 그리실 때 어둠 잡아주시고 요 주변에 꼭 중간 명암 정도는 꼭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이 각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꺾어 넘어가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측두골 보이진 않지만 이 측두골의 명암 흐름 구조를 꼭 약하더라도 한번 꼭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이 밝은 그림은 이 구조의 꺾임에 대한 구조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마 부분에 꺾어지는 구조가 있으니까 그 구조를 꼭 단계 설정을 해주시면 그래도 이미지가 그래도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지만 잘 이렇게 이마의 꺾임에 대한 자체는 잘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 부분 같은 경우는 코에 그림자가 이제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는데 이 기울기가 있는데 형태만 보고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 입술의 구조가 이렇게 돌출이 됐어요. 꺾여 있고. 그래서 그 꺾임 구조 때문에 얘네 그림자 설정 기울기가 이렇게 같이 따라갑니다. 여기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인중 쪽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자, 입술 구륜근이라 구각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돌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것은 구조가 그래서 입술 자체가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 구조에 따라서 그리시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입술 부분 중에서도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아랫 부분. 입술은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고 입술은 형태가 한번 꺾여요.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있어요. 자, 측면에서 보면은 입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측면에서 보면은 입술의 형태가 인중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있고 입술의 형태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밑에 입술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고요. 여기 입술 라인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세게 잡아주시면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립스틱 칠할 때 라인을 잡잖아요. 라인을 잡아서 립스틱을 안에 채운 거랑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여기는 형태를 약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입술이 이제 꺾이니까 여기가 제일 가장 어두운 부분이 되고요. 거기에 밑에 입술은 이 부분이 밝고 이 형태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구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꺾이는 부분에 구각이라고 그래요. 구각.
자, 그림자는 이제 걸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밑에 입술에 걸쳐져 있어요. 빛의 방향이 있으면 요게 그림자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부분이 여기가 어두워요. 진하게 돼 있죠. 가장 제일 진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 강조되는 부분, 빛을 받지 않는 부분. 여기는 빛을 받고. 그래서 이런 구조의 단계를 이해를 하시고 입술 부분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입술은 이제 꺾여 있으니까, 여기에 꺾여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설정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빛의 방향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각각 달라요. 하지만 기본 명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처리해 주시면 다음 과정 설명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인중에서 꺾어져서 내려오는 이 구조의 방향이 있는데요. 이 구조 방향은 이 턱선 부분에 이 구조 꺾어지는 이 부분의 밑턱 쪽, 그 다음에 하악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성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 자, 이런 것은 이 인물들은 모든 부분들에 다 해당이 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구조 파악을 한번 더 해주시고, 자, 다시 코로 넘어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는 이 부분의 명암은 어두운 구조가 이렇게 꺾여 있고요. 그 다음에 콧망울, 콧볼 등의 이 부분에 꺾어지는 형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면 구조를 잘 이해를 해보시면 코 형태 구조가 이렇게 꺾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이시나요? 좀 더 구조적인 형태가. 자, 똑같진 않아도 명암을 통해서, 이 어둠에 대한 명암을 통해서 형상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명암은 처음에는 대략적인 기준을 잡았지만 지금처럼 구조적인 형태의 명암을 좀 더 찾아가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형태적인 굴곡 자체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럼 그 생긴 거에 따라서 좀 더 닮은 꼴, 대략 비슷하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명암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둠에서 느껴지는 구조,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형태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명암의 폭이라고 그랬죠. 명암의 폭에 대한 느낌들을 대략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진하기가 있는데 그 진하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세한 것은 그 이후에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연필은 그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구륜근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륜근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반영이 돼야, 이건 무조건이에요. 들어와줘야 전반적인 이미지를 구축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자, 구륜근입니다. 구륜근.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미지가 좀 비슷할 거예요. 뭐 안 비슷하면 뭐 할 수 없죠. 안 닮으면 어때요? 비슷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술 중에서도 입술은요, 이 밑에 입술이 이 꺾이는 기울기가 있어요. 그 기울기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여기 기준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중간에 있는 명암은 여기 정도의 명암이라고 형태 구조라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에 밝은 부분 쪽에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그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사이에 생기는 그림자. 자, 절대 여기 그림자는요, 칼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시면은 밑에 입술이 튀어나오고 윗입술이 튀어나옵니다. 입술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둠은 잡아주시되 느슨하게 처리해 주세요. 민감하게. 그래야 입술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코 부분도 사실은 이제 콧구멍도 보일 것이고 막 그럴 거예요. 얘는 이미지가 명암이 되게 강해요. 어두움 자체가. 그러니까 덜 그려야 돼요. 콧구멍 자체를. 만약에 있다 쳐도 살짝 간략하게 정도 이렇게 있듯 만듯 이렇게. 왜냐면 얘네들이 눈에 튀는 부분이 아니고 밝고 어둠의 대비가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눈 부분 그리시면 어떻게 해요? 자, 눈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밝은 거와 그늘진 어둠의 폭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의 어두운 부분부터 구분을 짓는 겁니다. 자, 기울기 처음에는 맞지는 않았지만 명암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형태적인 기울기, 형태에서는 기울기, 명암에 대한 기울기예요. 그 기울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맞춰주시면 되고요. 명암을 넣으시면서 맞춰주시면 돼요. 처음에 맞춰놓으면 처음에 형태를 이렇게 딱 따박따박 맞춰놓고 명암을 채우면 되지만 형태가 안 맞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명암도 대략적인 명암이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하시면서 깔아주시면서 기울기를 야금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안 맞았어도 점차 닮은 꼴로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반복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요? 됩니다.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명암을 묶어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명암을 들어갈 때 그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명암의 명도, 진하기, 밝고 어둠의 진하기 차이,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뭔가 이제 뚜렷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진하게 하면은 또 전반적인 톤의 밸런스는 안 맞거든요. 최대한 밸런스는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 눈에서도 기울게 파악을 해 보시면서 일단은 저 눈동자도 잘 안 보이고 명암의 두께, 명암의 폭이라 그랬죠. 명암의 두께는 보이니까 그 부분의 밀도만 잘 조절해 주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요. 자, 보이시나요? 좀 뚜렷해지는 느낌? 자, 이 밑에 눈시울 부분에 또 명암도 있기 때문에 주변도 같이 살펴주시면서
조율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까만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 그러면 또 밑에 눈시울 부분에 굴곡이 있습니다. 자, 절대 여기에 눈시울 부분에 밝은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 밝은 부분은요, 아주 밝으면 안 돼서 살짝 도포를 합니다. 얘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얘네가 튀어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 밝은 게, 여기 밝은 거랑 이 밝기와 여기 밝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포를 해주세요. 넣어주세요. 톤을 깔아서. 자, 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차 이제 구체적인 면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그 형성이 되는 것은 얘네들 기준이고, 기준에서 나머지 약한 톤들을 또 기준을 채워 주셔야 돼요. 자, 그것도 간단하게 면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 주듯이 이렇게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여기 머릿결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 올라와 있어도 신경 쓰실 거 없고요. 이쪽에는 빛 때문에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어둡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눈 동공입니다. 동공에서 생긴 그 위에 근육, 살, 피부 얘네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굴곡에 따라서 명암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얘네들이 이제 눈, 코, 입의 이제 기준인데, 그러면 다른 부분 쪽에서 큰 면적들의 기울기들을 위주로 해서 구조적인 면들을 만들어요. 분명히 꺾여 있고, 또 꺾여 있고, 꺾여 있고, 이런 구조에 따라서 명도의 차이를 주시는 거죠. 자, 다른 거는 여기서 어떤 피부 재질을 그리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에 대한 형태부터 먼저 눈에 드러나는 게 우선이라고 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눈썹도 여기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조 면들을 한번 더 만들어내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럼 훨씬 더 여기서 넘어가는 형태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자, 나중에 좀 피부 질감이라고 해서, 저 이미지에서 나오는 피부 질감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지르는 기법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구조를 알고 좀 하셔야 그냥 비벼도 효과는 나오거든요. 무작정 저 기법만 배우지 마세요. 구조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기법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구조적인 형태의 이 자체들을 보시면
들어가고 나오고 꺾이고에 대한 차이가 점차 생겨납니다. 자, 턱 부분도 여기에서 또 살짝 어둡습니다. 꺾여요. 형태가 꺾여요. 꺾인 명암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면으로 그냥 환산을 해줄 뿐이에요. 근데 환산을 해주시면요, 훨씬 더 편하게 그 명암 자체를 이제 볼 수 있어요. 단계적인 명암을. 그리고 이제 점차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하시려고 하다 보면은요, 조금 이제 신중해져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차 명암법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단계들이 조금씩 더 생겨나요. 계속 단계를 더 만드시면 돼요. 더 민감하게 연필의 톤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예전에 석고소묘를 할 때의 면 표현식으로서 그 소묘했던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이게 인물화에 할 때도 적용을 시키면요, 굉장히 시원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덜 그려도 묘사가 덜 돼 있어도 그냥 분위기상으로 그냥 먹혀요. 자, 측두골 쪽으로 눈두덩이 측두골 쪽으로 명암이 있습니다. 특히 머릿결 그리실 때 머리와 이마와 그 다음에 이마와 턱 부분 쪽에 얼굴 라인 쪽에 경계가 깔끔하게 그려져서 이렇게 마스크 쓴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팩할 때 그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씌우는 거랑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 부분들은 만약에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요 주변에 뭘 하시냐면, 얘네들 명암 보면 뽀사시하게 명암이 퍼져요. 그러면 얘네들 명암을 이렇게 살짝 퍼지듯이 연결을 해주시면 이마 부분, 얼굴 라인 부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문지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계속 밀도도 쌓아가시면서 형태의 기울기와 위치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 맞으면 조율을 시키시면 돼요. 형태를 라인을 따놓으시면 그 부분에 채우기 급급하신 건데, 이제 거기 채우시지 마시고, 채우시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형태는 관측을 해주세요. 자, 이 명암들도 아직까지 진한 명암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태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살짝 톤을 넣어주시면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살포시 이렇게 명암이 이제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밀도는 계속 쌓아주세요. 이 구조적인 생각을 하시고요. 구조적인 것은 이렇게 머릿결들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요.
그 부피감이라 그랬죠. 부피감. 절대 얼굴 라인 경계하고 머릿결 경계 라인에서 는 절대 금 긋듯이 깔끔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톤을 자연스럽게 얼굴 라인 쪽으로 풀어주세요. 자,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끊지 마시고 해주시면서 약간 얼굴 라인 쪽으로 살짝 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톤 관계가 되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 또 계속해서 얼굴에 눈, 코, 입의 구조도 만드시고 또 주변 부분에 또 설명을 또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또 연결을 한번 해서 밀도 조절도 해주시고요. 자, 목 부분은 여기 되게 진해요. 근데 진하게 하지 마세요. 눈, 코, 입이 더 튀어나왔기 때문에 얘네들 진하게 하면 얘네들 눈에 튀어요. 그래서 덜 진하게. 나름 감으로 덜 진하다라는 느낌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시선은 얘네들한테 좀 더 몰입도를 줄 수가 있거든요. 자, 턱선. 턱에서 목하고 만나는 이 경계선. 얘네들도 뚜렷하게 안 그리시면 돼요. 어둠 속에 있는 형태들은요, 그냥 느슨하게 있는 듯 만 듯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린 방식은 어느 한 부분을 잘 그리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화감을 같이 맞춰주는 방식이에요. 사람 사람 관계도 그런 거 아닐까요? 같이 더불어서 어우러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만 잘났다고 내 것만 강조하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쩔 순 없죠. 근데 그래도 조화라는 것은 과정상의 조화는요,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요. 전체적으로 했냐 안 했냐라는 거, 이기적으로 살고 있냐 없냐라는 거, 그냥 더불어 살아요 이렇게. 자, 얼굴 부분, 뭐 그랜너로 있는 부분, 귀 있는 부분, 얘네들의 명암은 그래도 좀 어두운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 코, 입을 잡다 보면 얘네들이 약해지니까 또 그 처음에 봤던 그 구조 명암들은
또다시 밀도 조절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 구조에서 좀 더 다시 또 구조적인 것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그 명암이 또 느껴져요. 이제 근데 그걸 민감하게 찾으셔야 돼요. 민감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구조적인 면으로서 환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악턱에서 이 구륜근 사이에 여기 구륜근 명암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구조적인 명암의 흐름이에요, 흐름. 자, 면으로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명암이 다시 이 하악 쪽 구조와 또 흐름이 또 연결이 돼요. 자, 하악턱이 있고요. 그러면 하악턱에서 꺾어지는 명암은 다른 데보다 어두워요. 근데 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광대뼈가 있어요. 광대뼈 골격. 여기는 하악각에 하악턱이 이렇게 있어요. 하악턱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그 위에 광대뼈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폭 들어가 있는 부분에 명암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세게 잡아주시면 괴물입니다. 괴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살포시, 뭐든지 살포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구조적인 면이 또 이렇게 있어요. 면은 이 사이사이에 계속적으로 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면들을 계속 파악을 해 주셔서 면을 자꾸 이렇게 조각 나눠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계 명암들이 있는데 그것을 면으로 구조적인 면으로서 밝고 중간 어둠, 밝고 중간 어둠 이런 단계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그냥 무작정 나눠주시지 마시고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톤을 이렇게 좀 더 구체화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형태의 구조가 잘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 목 부분에 생긴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방향이 있어요. 우선은 뭐 설정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될지 몰라도 좀 보시면 흐릿하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선 밝고 어둠에 대한 부분 하시고 나중에 다시 그 부분의 뚜렷함을 느슨하게 다시 톤을 연결을 해주시면 목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뒷목 부분의 근육, 그 흉쇄 유돌근이라고도 얘기하죠. 목 근육에서 흉쇄에서 나오는 근육을 얘기를 하는 방향입니다. 근육의 방향. 뭐 근육 잘 몰라도 돼요. 근데 톤만 따라가주면 되죠. 자, 길이 방향. 되도록이면 길이 방향 위주로 해서 구조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막 깔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방향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길이 방향 위주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자, 다시 또 눈, 코, 입 쪽에 조금 더 와서 더 구체적인 면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구륜근에서 구각 쪽으로 오는 이 방향들 꺾이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 명암들도 이제 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 그리고 살짝 입을 벌린 느낌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 쪽이 살짝 어둡습니다. 자,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입술, 윗입술의 형태, 아랫입술의 형태, 이걸 명암은 살짝 느슨하게 톤으로서 힘 조절하셔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앞전보다는 구조적인 면들을 더 이렇게 그 상태에 따라 면을 더 구분을 했거든요. 구분을 더 해줬더니 뭐가 생겼냐면요. 형태의 구조, 입체적인 형태가 좀 더 밀착도가 있으면서 좀 더 부피감이 더 단계적으로 더 생긴 거예요. 항상 이 구조적인 과정들은 지금 제가 면 위주로 좀 진행을 한 것이지만 이렇게 구조적인 것을 형태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면봉을 써서 문지르든 붓을 써서 문지르든 휴지로 문지르든 그 구조에 맞게 피부의 재질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면의 구조가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오버됐다. 아이고, 늦은 시간이라 좀 많이 버거워졌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묘사적인 측면에다가 세부적인 묘사 위주로 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